77,000석. 단 10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MLS 역사상 전례 없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6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픈된 시즌권이 단 10분 만에 솔드아웃되며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무엇이 미국인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유산, 손흥민 선수 때문입니다. MLS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메시를 잡을 유일한 대항마. 메시의 3연속 MVP를 저지하고 미국 정점에 설 주인공으로 손흥민을 지목한 그 충격적인 분석과 전 세계가 소름 돋아하는 현지 신드롬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미국 축구계는 MLS 사무국이 내놓은 한 권의 보고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무국은 2026 시즌 MVP 트로피를 두고 메시와 손흥민의 2파전을 예상하며 놀랍게도 메시의 탈락을 예견했습니다. 사무국은 NBA의 전설 르브론 제임스를 언급했습니다. 르브론이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도 매번 MVP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메시의 경이로움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은 이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서의 위대한 여정을 뒤로하고 LAFC에 합류한 손흥민은 단 3개월 만에 미국을 초토화했습니다. 13경기 12골 4도움.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파괴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메시의 우아함보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속도와 결정력이 실제 리그의 수준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현지 팬들의 민심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진행한 팬투표에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려 4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메시를 제치고 인기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메시가 미국 축구의 문을 열었다면 손흥민은 그 안에서 실제적인 기술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동료 선수들조차 가장 함께 뛰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는 상황. 새로 부임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점유율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인들은 메시의 39세 노련미보다 34세 손흥민의 가공할 속도와 폭발력에 자신의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는 2월 22일 운명의 개막전 장소가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초 2만 명 규모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가 7만 7천석 규모의 메머드급 경기장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전격 교체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미국 축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7만 7천 명이라는 관중은 미국 스포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경이로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우선 예매 권한이 있는 시즌권이 단 10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7만 석이 넘는 좌석이 단숨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본 현지 언론은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보기 힘든 열기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수비수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속도를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짧은 90분 동안 손흥민은 메시라는 거대한 산을 넘고 미국 축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넘어선 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에서 어떻게 브랜드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메시라는 거인을 앞에 두고도 당당히 대항마를 넘어 정복자로 우뚝 선 손흥민. 르브론 제임스가 그랬던 것처럼 실력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완벽한 그의 활약은 이제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를 외칠 때 미국은 손흥민에게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을 응원하며 느끼는 자긍심의 본질입니다. 메시를 잡고 미국 MVP 등극을 눈앞에 둔 우리들의 캡틴 손흥민 선수. 7만 7천 명의 함성 속에 펼쳐질 그의 위대한 서막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를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타국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함성이 됩니다. 지금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LAFC 구단 역사상
아니 MLS 출범 이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그에 걸맞은 황제의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지금 구단이 내놓은 청구서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전성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지금이 손흥민을 데리고 실험을 할 때인가? 미국 현지 팟캐스트는 분노로 들끓었고 팬들은 구단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LAFC가 오프시즌 내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선임과 스쿼드 운영 때문입니다. 34살 선수로서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시점에 손흥민은 우승컵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축구 전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전설적인 선수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건 범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S 무브가 전한 한 편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FC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이스 오브 더 블랙 앤 골드에 출연한 패널 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신임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명장 혹은 확실한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AFC의 선택은 놀랍게도 내부 승격,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닉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내부 인물을 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이 떠날 기미를 보였을 때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에야 허겁지겁 꺼낸 카드가 고작 도스 산토스인가? 이것은 팩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를 잘 아는 인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그가 기록한 성적은 22승 20무 39패. 승률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채 이기지 못하는 감독에게 손흥민이라는 페라리의 운전대를 맡긴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문화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이라는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닉은 말은 훌륭하다. 하지만 왜 그 방향을 더 일찍 선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늦은 복구 작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LAFC는 지금 우승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실패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막 팀에 합류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 선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적 학대에 가까운 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LAFC의 중원에는 창의성이 전멸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배급되어야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서 공을 예쁘게 차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경기 조립도 하고 심지어 볼 운반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프리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이 선수 한 명에게 전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패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34살이 되어가는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손흥민을 끌어내려 쓰는 팀이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니폼 팔이와 관중몰이를 위한 흥행 카드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팀들을 보십시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월드 클래스 동료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오직 마법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데려와 놓고는 그를 광산의 곡괭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단의 태만이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땅에서 미리 현지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감독, 구멍 뚫린 중원, 그리고 독박 축구. 이대로라면 팀 성적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의 폼과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태도입니다. 현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묵묵히 몸을 풀고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린 선수들을 붙잡고 직접 동선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리더 그 자체였습니다. 34살이 되기 전에 다 날린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스 산토스 감독과 LAFC 보드진은 손흥민의 이런 품격에 기대어 안일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소니가 있으니까 해결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낙관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의 헌신은 팀을 구원할 수 있지만 시스템 없는 헌신은 영웅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6만 관중이 꽉 찬 LA의 홈구장에서 손흥민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LAFC 구단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영입한 선수는 단순한 윙어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증명해낸 역사이자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선수를 데려왔다면 적어도 그가 가진 능력을 100%, 아니 120%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의 의무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비판과 역풍은 팬들의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시즌 개막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과 구단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영입이든 전술적 수정이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LA의 태양 아래서 고립되어 땀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늦은 밤 지구 반대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분노하고 또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패션 잡지 엘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명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연말 추억은 바로 영하의 날씨 속 눈 덮인 운동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를 때 한 아버지는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 축구의 아버지를 그토록 혹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눈밭의 훈련이 어떻게 73회를 질주하는 푸스카스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한 손흥민과 아버지의 위대한 겨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보통의 선수들에게 겨울은 휴식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린 손흥민에게 겨울은 극한의 훈련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유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아버지가 운동장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동네 운동장이 꽁꽁 얼어붙어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새벽. 아버지 손흥정 씨는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단순히 눈을 치운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아들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까 딱딱한 얼음 위에 고운 모래를 한 줌 한 줌 뿌리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준비가 아닙니다. 바로 의식이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프로선수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아들에게 매일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학대에 가까운 훈련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침묵의 사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추운 날 그라운드에 서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남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때 손과 발이 꽁꽁 어는 추위 속에서 아버지가 뿌린 모래를 밟으며 드리블을 연마했던 소년. 그 소년은 훗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그가 유럽의 거친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밸런스를 가진 이유. 바로 그 얼음이 모래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아버지의 빗자루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로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벌리전 원더골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 경기를 12월 최고의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상황을 복기해봅시다. 전반 30분, 공을 잡은 손흥민의 앞에는 무려 7명의 벌리 수비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패스 줄 곳은 없었고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100패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릴 적 눈 덮인 운동장을 질주하듯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드리블이 아니었습니다. 폭격이었습니다. 73m를 질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1초. 수비수 5명이 그를 둘러쌌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긴 볼 터치로 2명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수비수마저 따돌리고 골망을 흔들었을 때 주제 무리뉴 감독마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호나우두 나자리오의 재림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 골로 그는 2020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11초의 기적은 그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가 만들어준 모래 길 위에서 수만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그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디너에 누구를 초대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손흥민의 소속팀은 미국의 LAFC입니다. 당연히 현재 동료들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 함께했던 토트넘의 모든 팀원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벤 데이비스, 해리 케인, 그리고 위고 요리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1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토트넘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위고 요리스는 현재 LAFC에서 손흥민과 다시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요리스를 향해 수염이 멋있어서 산타클로스 역할에 딱이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과거 경기장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던 두 사람이지만 그 치열함조차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이제 미국 갔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할 때 그는 여전히 옛 동료들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캡틴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입니다.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이미 전설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30대 중반인데 좀 쉬어야 하지 않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춘추제라 겨울이 비시즌입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 방학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했습니다. 연말이라고 완전히 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컨디션 유지를 위한 개인 훈련, 앰버서더 활동, 그리고 2026년을 위한 준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유럽에서 뛸 수 있었던 건 절반 이상이 아버지의 몫이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여전히 그에게는 아버지의 눈이 가장 무서운 감독관이자 가장 따뜻한 등불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손흥민은 팬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가 흘리는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치워주던 눈길을 걷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길을 여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화려한 골 뒤에 숨겨진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의 땀방울 때문 아닐까요? 아버지의 헌신과 아들의 노력, 이 완벽한 앙상블이 2026년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